고추잎이 갑자기 오그라들고 울퉁불퉁해졌다면 정말 병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둘러 뿌린 약 한 번이 오히려 멀쩡한 고추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푸른 텃밭 이야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텃밭 관리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고추와 채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가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던 잎이 안쪽으로 말리고 새 잎은 쭈글쭈글해지고 잎 가장자리는 매끈하지 않고 누가 살짝 꼬집어 놓은 것처럼 변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바빠집니다. 벌레인가, 병인가, 물이 부족한가, 아니면 모종이 처음부터 약했던 것인가 하고 걱정이 앞서지요. 그런데 제가 텃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도 전에 살충제를 뿌리고 살균제를 섞고 혹시 영양이 부족한가 싶어 비료까지 더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추잎이 말렸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와 뿌리 때문에 생긴 생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총채벌레가 새 잎을 건드린 흔적일 수도 있으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응애가 생장점을 약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바이러스까지 의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잎이 어느 쪽으로 말렸는지, 새 잎인지, 오래된 잎인지, 밭 전체가 같은지, 몇 포기만 그런지, 그리고 흙은 마른 상태인지 젖은 상태인지 차분히 살피면 해결의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약을 먼저 드는 방법이 아니라 고추잎과 흙과 뿌리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고추잎이 갑자기 변해도 당황하지 않고 내 고추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훨씬 더 침착하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추잎이 말렸을 때 저는 무엇부터 볼까요? 저는 절대로 약병부터 들지 않습니다. 먼저 고추 앞에 앉아서 잎이 말하는 순서를 봅니다. 고추잎의 모양 변화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어느 잎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원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래된 잎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접히는지 아니면 가장 위쪽 새 잎과 생장점 주변만 유난히 뒤틀리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만약 밭 전체의 고추가 같은 날 비슷하게 잎을 말았다면 저는 먼저 날씨와 뿌리와 흙의 상태를 의심합니다. 특히 낮에는 갑자기 덥고 밤에는 아직 차가운 시기라면 고추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과 잎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스스로 잎을 오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몇 포기만 이상하고 특히 새순 주변 잎의 가장자리가 누가 꼬집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거나 매끈하지 않고 군데군데 패인 듯 보인다면 그때는 총채벌레를 의심해야 합니다. 총채벌레 피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잎은 멀쩡한데 어떤 잎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잎 끝이나 테두리에 은빛으로 긁힌 자국이나 작은 검은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응애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새 잎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작고 딱딱하게 말리거나 생장점 주변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보이면 응애 피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잎의 진한 초록과 연한 초록이 섞인 이상한 무늬가 나타나고 새순의 성장이 눈에 띄게 멈춘다면 바이러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잎이 조금 말렸다고 바로 바이러스라고 단정하면 불필요한 걱정만 커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봅니다. 첫째, 새 잎인지 오래된 잎인지 봅니다. 둘째, 밭 전체인지 몇 포기인지 봅니다. 셋째, 잎 가장자리가 깨끗한지 상처가 있는지 봅니다. 넷째, 잎 뒷면과 새순을 살펴 벌레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손가락으로 흙을 조금 파서 속흙이 마른지 젖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를 보고 나면 고추가 지금 물을 달라는 것인지,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것인지, 벌레가 새순을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살펴야 할 문제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고추를 잘 키우는 사람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고추잎이 갑자기 변했을 때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생리적인 잎 말림부터 보겠습니다. 고추는 겉으로 보면 잎이 먼저 보이지만
사실 초반 생육은 뿌리가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를 심은 뒤에 낮에는 갑자기 더워지고 밤에는 아직 서늘한 날이 자주 있습니다. 낮에 햇빛이 강하면 고추 잎은 몸속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며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아직 새 흙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거나 밤 기온 때문에 활동이 둔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래에서는 물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니 고추는 잎 면적을 줄이려고 스스로 잎을 오므립니다. 이것이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 잎만 보지 않고 반드시 흙을 함께 봅니다. 겉흙이 말라 보여도 속흙은 젖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겉은 촉촉해 보여도 뿌리 근처는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 멀칭을 한 밭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비닐 아래 흙이 너무 뜨겁거나 물이 빠지지 않아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고추는 대개 오후에 더 축 처지고 아침에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흙이 젖어 있는데도 잎이 계속 말리고 새 잎이 힘없이 나오면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물을 더 주다가 과습으로 가고 과습이 다시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잎 말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잎이 말렸을 때 저는 먼저 날씨를 떠올리고 그 다음 흙을 만지고 마지막에 뿌리가 편한 상태인지 생각합니다. 고추가 지금 병을 앓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몸을 움츠리고 버티는 것인지는 이 순서에서 갈라집니다. 생리적인 잎 말림이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추를 더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정도는 아침과 저녁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아침에는 조금 펴지고 한낮에 다시 말린다면 날씨와 수분 균형에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손으로 고추 포기 옆을 조심스럽게 파서 5cm에서 10cm 깊이의 흙을 확인합니다. 흙이 부서질 만큼 말라 있다면 아침 일찍 천천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세게 쏟아붓기보다 뿌리 근처로 물이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흙이 차갑고 질척하게 뭉친다면 물을 더 주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이때는 며칠 동안 물을 줄이고 고랑이나 배수로를 살펴 물이 빠질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밭이 너무 답답하면 뿌리는 물속에 있어도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잎이 말렸다고 해서 바로 영양 부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진한 비료를 주면 뿌리 주변의 부담이 커지고 고추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세력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질소 비료를 서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잎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조금 기다리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조 추출물이나 아미노산처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재를 정해진 양으로 가볍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많이 준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추의 회복은 오래된 잎이 다시 완벽하게 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린 잎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 신호는 새로 나오는 잎이 더 편안하게 펴지고 생장점이 다시 부드럽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추를 볼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잎을 고치려면 먼저 뿌리를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뿌리가 편해지면 잎은 스스로 다시 길을 찾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인 총채벌레를 보겠습니다. 총채벌레 피해는 생리적인 잎 말림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생리적인 문제는 대체로 밭 전체나 여러 포기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채벌레는 새잎과 생장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건드립니다. 고추잎이 아직 작고 부드러울 때 총채벌레가 조직을 빨아먹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잎이 커질 때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잎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누가 손톱으로 꼬집어 놓은 것처럼 찌그러지거나 군데군데 패인 듯한 모양이 됩니다. 어떤 잎은 멀쩡한데 어떤 잎은 심하게 울퉁불퉁한 것도 특징입니다. 잎 표면에 은빛으로 긁힌 듯한 흔적이 있거나 작은 검은 점이 보이면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총채벌레를 확인할 때 새순 밑에 흰 종이를 대거나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받친 뒤 가볍게 털어봅니다. 아주 작은 길쭉한 벌레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총채벌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번 보고 없다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약한 시간에 여러 포기를 살펴보면 더 정확합니다. 총체벌레가 확인되면 고추에 등록된 약재를 제품 라벨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새순, 잎 뒷면, 꽃봉오리 주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뿌리고 안심하면 알이나 어린 개체가 다시 올라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반복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약재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농약사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만 생각하지 말고 밭 주변의 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잡초는 총체벌레가 숨어 있다가 다시 고추로 옮겨오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추를 지키는 방제는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고 맞는 곳에 맞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총체벌레와 함께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작은 응애 피해입니다. 특히 참먼지 응애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응애는 초보자뿐 아니라 경험 있는 분들도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잎 뒷면에 뚜렷한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벌레가 눈에 띄게 기어다니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잎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생장점 주변 잎이 작아지고 딱딱해 보이고 잎 가장자리가 아래로 말리거나 안쪽으로 돌돌 감기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펴져 본 적 없는 잎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흰 종이에 털어도 총체벌레가 보이지 않는데 새순이 계속 기형적으로 나오면 응애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돋보기로 잎 뒷면과 새순 주변을 살펴보고 확신이 없을 때는 잎을 따서 가까운 농약사에 가져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는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늦게 알아차리면 새순이 계속 약해집니다. 특히 건조하고 더운 날씨, 바람이 많은 밭, 통풍이 나쁜 밀식 상태, 그리고 식물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잎이 말렸다고 모두 응애도 아니고 모두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잎의 진한 초록과 연한 초록이 섞인 얼룩무늬가 뚜렷해지고 새순이 심하게 뒤틀리며 전체 성장이 멈춘 듯 보일 때입니다. 날씨가 안정되고 물과 뿌리 관리를 해도 계속 나빠진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런 포기는 표시를 해두고 손이나 가위로 만진 뒤 바로 다른 건강한 포기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는 겁을 주기보다 확산을 줄이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총체벌레나 진딧물 같은 매개 해충을 관리하고 주변 잡초를 정리하며 증상이 넓게 퍼질 때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실전 점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추잎이 이상할 때 5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합니다. 첫째, 변한 잎이 새 잎인지 오래된 잎인지 봅니다. 새 잎이 심하게 뒤틀리면 총체벌레, 응애, 바이러스 또는 생장점 주변의 스트레스를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둘째, 밭 전체가 비슷한지 몇 포기만 그런지 봅니다. 같은 날 여러 포기가 비슷하게 말렸다면 날씨와 수분 균형을 먼저 의심합니다. 셋째, 잎, 가장자리가 깨끗한지 상처가 있는지 봅니다. 가장자리가 뜯긴 듯하고 은빛 자국이나 검은 점이 있으면 총체벌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새순을 흰 종이 위에 살짝 털어봅니다. 작은 벌레가 보이면 그 벌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새순이 계속 작고 딱딱하게 말리면 응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흙을 직접 만져봅니다. 속흙이 마른지, 적당히 촉촉한지, 아니면 축축하고 답답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원인을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한 뒤에는 7일 동안 고추를 차분히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일째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 약을 섞거나 비료를 급하게 주지 말고 잎과 흙과 날씨를 기록하듯 살펴봅니다. 2일째에는 원인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봅니다. 밭 전체가 말리면 생리적인 문제를, 새순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상하면 총체벌레를, 벌레는 안 보이는데 새순이 작고 단단하게 말리면 응애를 생각합니다. 3일째에는 확인한 원인에 맞게 움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천천히 물을 주고 과습이면 배수를 먼저 잡고 해충이 확인되면 고추에 맞는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4일째와 5일째에는 고추를 안정시키는 기간입니다. 무리한 추비를 피하고 잡초를 정리하고 흙이 너무 마르거나
젖지 않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6일째와 7일째에는 오래된 잎보다 새 잎을 봅니다. 새로 나오는 잎이 조금 더 편하게 펴지고 생장점이 다시 움직인다면 고추는 회복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 잎이 계속 더 심하게 뒤틀리면 처음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추는 말없이 자라지만 자세히 보면 매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대답을 서둘러 덮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추잎이 오그라들거나 울퉁불퉁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뿌리가 아직 약하거나 흙이 너무 마르거나 젖어 있으면 고추는 스스로 잎을 말아 수분을 지키려 합니다. 이때는 물과 배수, 뿌리 상태를 먼저 살피고 무리한 비료는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새순 주변 잎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찌그러지고 은빛 자국이나 검은 점이 보이면 총체벌레를 확인해야 합니다. 흰 종이나 꺼진 휴대전화, 화면에 털어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벌레가 잘 보이지 않는데 새잎이 작고 단단하게 말리고 생장점이 위축된다면 응애 피해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잎에 이상한 얼룩무늬가 뚜렷하고 성장이 멈춘 듯 보일 때는 바이러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추를 잘 키우는 길은 빠르게 반응하는 데 있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미 말린 잎 하나 때문에 마음을 너무 무겁게 가지지 마십시오. 고추는 새 잎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새로 나오는 잎이 건강해지고 줄기가 다시 힘을 받으면 그 고추는 아직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텃밭은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힘든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원인을 알아주는 눈과 기다려주는 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추잎은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텃밭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텃밭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이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고 아침마다 밭에 나가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